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친주 민따 타운십에서는 학생 6,000명 이상이 국민통합정부 산하 국민행정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등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따 국민행정관리소 공보팀은 3개월 전부터 자원봉사자 선생님을 모집하고 136개 마을에 거주하는 학생 6,282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 위해 교사 훈련 과정을 운영을 하며 이미 858명이 과정을 마치고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교과 과정은 영어와 수학이며 음악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주 학부모 중 한 명은 그동안 자녀들이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등교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학교를 보내지 않았지만 이렇게 수업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국민통합정부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단기 과정을 계속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통신사 텔레노 미얀마는 미얀마 모바일 결제 서비스 웨이브머니 지분 51%를 합작사인 요마 MFS 홀딩스에게 5,300만 달러의 최종 매각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미얀마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마 MFS 홀딩스 떼이너이 회장은 현재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금융 시스템 구축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지정한 가운데 국내 경기 침체 속에서도 모바일 결제 서비스 웨이브머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17년 요마은행과 텔레노 미얀마의 합작 투자로 웨이브머니가 출시되었으며 2020년에는 텔레노 미얀마에서 지분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알리바바 계열사인 핀테크 업체 엔트 파이낸셜이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웨이브머니는 87억 달러 송금 거래액을 기록하며 미얀마 전역 타운십 295개에 있는 가맹점 4만 5천 개에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텔레노 미얀마는 미얀마 철수를 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있었으며 2021년 7월에는 레바논 업체 M1그룹의 통신 사업 매각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매각에 대해 최종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요마 그룹을 포함한 미얀마 업체들과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군 중장 모아웅의 형제인 네이아웅이 운영하는 IG 그룹 자회사인 아마라 커뮤니케이션즈와 조나단 쪼따웅이 소유한 KT 그룹도 매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업 야다나 사이카웅 미쪼는 양곤도시개발위원회가 임대한 만달레이 지역 따지 타운십에 있는 삐나웅 시멘트 공장에 7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공장 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 4월 29일 개장하여 하루 생산 규모가 500톤이었던 공장은 이번 개선 사업 완공 후 생산 규모가 하루 6,000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곤도시개발위원회와 중간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일시 반환 후 2022년 1월 6일 시멘트 공장 개선 사업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8년 11월 1일 양곤도시개발위원회는 미얀마 산림부가 소유하고 있는 만달레이 지역 따지 타운십 515에이커 부지에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고 맥스 미얀마와 45년 장기 임대를 체결하였으나 2016년 계약 조건 변동 없이 이 업체가 2043년까지 장기 임대를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양곤지역의회에서 발표되었던 자료에 의하면 연간 임대료는 108만 달러로 분기별 미얀마 잣으로 납부를 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17일 오후부터 거친주 모마옥 타운십에 있는 미얀마 중국 르웨제 국경무역 게이트가 재개하였습니다. 2021년 7월 11일부터 르웨제 국경무역 게이트는 코로나19로 폐쇄되었으나 미얀마 정부에서는 중국 정부와 세 차례 협상을 한 이후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재개된 국경무역 게이트는 코로나19 규정에 따라 트럭 기사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까지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무역 게이트 재개로 사탕수수를 선적한 트럭 6대와 바나나를 선적한 트럭 9대가 시범적으로 수출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트럭 대수를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커친주는 미얀마 중국 간 빠익 대
국경무역 게이트와 르웨제 국경무역 게이트에서 활발하게 국경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르웨제 국경무역 게이트는 3년 전 코로나19 이전까지 하루 약 300대의 트럭이 운송이 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폐쇄가 되었지만 2020년 21년 회계 연도 동안 약 2억 1,500만 달러 무역 거래를 달성하였으며 2019년 20년 회계 연도에 비해 약 7,500만 달러가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르웨제는 꺼친주 바흐모 타운십에서 약 90km 떨어져 있으며 중국 윈난성 롱추안 카운티에 있는 나이인 마을에서 가깝게 인접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투자회 사행 정국에서 발표한 해외 투자업체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회계연도 1월 현재까지 8개 중국 기업이 총 9,340만 달러를 투자하며 그동안 투자국 1위를 유지해오던 싱가포르를 제치고 중국이 투자국 1위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와 인도, 한국, 프랑스, 홍콩, 대만 등이 있습니다. 투자 분야에서는 17개 기업 중 11개가 제조업으로 가장 많으며 농업과 전력, 건설, 호텔 관광업, 서비스 사업을 허가하였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24억 6천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사가잉 지역 예도 타운십에 있는 마을에서 미얀마 국방부와 뾰소띠 일원들이 농민들에게 수확 농작물의 절반을 상납하도록 명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마을에는 뾰소띠 일원들이 많아 콩과 완두콩, 꽁야잎과 같은 수확물의 절반을 압류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며 농민들은 이들이 강도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상납받은 수확물들은 본인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일괄 선적한 후 운송했다고 합니다. 또한 뾰소띠 일원들은 예도 타운십에 있는 5개 마을에서 국민방위군이 마을에 있을 경우 공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국경무역 업체들은 중국 정부가 2022년 2월 1일 음력 서리 후 미얀마 중국 주요 국경무역 게이트 중 하나인 셀가웅, 마느인 국경무역 게이트 재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거주 중인 미얀마 무역상인은 현재 중국 정부에서 일부 건물 소독 작업을 진행하면서 재개장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국경무역 게이트는 거의 9개월 가까이 폐쇄가 되면서 양국 무역 상인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재개방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상인들은 중국 정부에서 재개를 하더라도 미얀마발 트럭은 중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국경무역 게이트 진입 후 특정 장소에서 중국 트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8일 네피도 법원에서 예민우 전 네피도 부시장에 대한 온라인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6월 양곤 법원에서 네피도 법원으로 관할 법원이 변경이 되었으며 담당 변호사는 예민우 전 부시장이 교도소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리 하나가 부러지면서 법정 출두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교도소에서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곤 인세인 교도소 구금 중에도 갈비뼈가 부러진 일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형법 409조에 의거하여 소송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관련 증언이 있었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혐의로는 네피도 토지 임대 입찰 절차 의혹과 네피도 개발은행 공적 자금 관리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으며 2022년 2월 1일 공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곤도시개발위원회 산하 도시폐기물관리부는 후쿠오카시의 기술 지원을 받아 양곤 지역 다곤세이칸 타운십 따에빈 차웅마을 쓰레기 매립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립지 사업에는 폐기물 분해를 가속화하여 현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품질을 개선하면서 메탄 가스를 줄이는 준호기성 매립 방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준호기성 매립 방식은 매립지의 하층부에 유공관으로 된 침출수 배수관을 설치하여 침출수를 가능한 신속히 매립지 밖으로 배제시키고 동시에 매립지 내부로 공기가 자연적으로 유입하도록 하여 매립지의 안정화가 촉진되도록 하는데 경제성이 좋고 유지관리도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187.3에이커 부지에서 쓰레기 매립지 건설 외에도 도로 개선 사업과 직원 관사 및 사무실 건설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환경 오염을 줄이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전력 생산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초 완공 예정이며 양곤에서는
클라잉다야 타운십 흐테인빈 매립지와 다곤북부 묘띠 타운십에 있는 다웨이지아웅 매립지에 이어 세 번째 쓰레기 처리장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양곤지역 교통위원회는 위원 25명과 법률 고문들로 구성된 양곤택시협회를 설립하여 협회 규정 초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단체는 현재 양곤지역 택시기사들이 중앙선 위반과 버스 정류장 위반, 교차로 불법 주차로 인해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교통체증 및 법규 준수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곤지역 교통위원회는 택시 기사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선도 캠페인을 한 달간 진행을 하고 추후 위반 시 CNG 배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정지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8일 아라카나미 트원무라나잉 총사령관은 인터뷰를 통해 교전 재개 가능성과 국방부 반대 세력에 대한 입장, 로힝야 위기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라카인주 상황을 전했습니다. 총사령관은 2020년 11월에 비공식 휴전은 하였으나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 휴전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지만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휴전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국방부는 편집증적으로 과도하게 확장된 상태라고 지적하며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명령 체계가 무너지고 응집력을 잃으면서 초신성처럼 폭발할 수 있지만 미얀마 군부는 권력 유지를 하기 위해 어떠한 일도 감행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방부 반대 세력에 대한 입장에 대해 총사령관은 최근 몇 주 동안 아라카나미가 국민통합정부와 국민방위군에 합류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주요 협력을 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저항단체들과 합류를 하여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며 라카인주의 주권을 주장하는 패스오브 라카이타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총사령관은 NLD당에 대해 2020년 미얀마 선거 결과에 대해선 인정을 하지만 지도부가 고령화되었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2023년 미얀마 재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연방정부에 남아있길 바라고 했지만 라카인주에서 원하는 정당한 정치적 입지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독립투쟁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라카나미는 현재 3만 명 이상의 군인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미 5천 명에서 6천 명의 군인이 배치되어 있어 일부 동맹군들과 함께 미얀마 국방부의 교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